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임상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FFR하고 넌 하이퍼리믹 프레셔 레이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FR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이딩 카테터를 걸고 에피카디아의 인터미디트 리전이 있으면 프레셔 와이어를 넣고 하이퍼레믹을 유발시키죠. 하이퍼레믹은 그러니까 최대한 충혈을 시키는 거죠. 저항값을 떨어뜨려서 피가 많이 가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운동 상태랑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레믹 상태에서 PA 값과 PD 값의 레이쇼를 가지고 정하게 되죠. 그래서 1996년도에는 펑셔널 스터디 3개가 이제 포지티브 나온 사람이 컷오프 밸류가 0.75더라 이렇게 확인되었고, 2001년도에 디퍼 스터디에서는 0.75 이상은 트리트하지 마라. 2009년 페임 스터디에서는 멀티베이설 디지즈에서는 80 이상이면 트리트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2012년도 페임2에서는 80 미만일 때는 꼭 트리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2011년도 AH 가이드라인은 2A에서 ESC 가이드라인은 FFR이 클래스 1 에비던스 A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지만 FFR을 재기 위해서는 하이퍼레믹을 유발하는데 아데노신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는 체스트페인 생기고 BP가 떨어지고 리듬이 바뀌고 블락이 생기고 이런 컴플리케이션들, 하이퍼레믹을 유발하지 않고 피가 많이 들어갈 최대한 충혈 상태를 만드는 구간에서의 프레셔 레이쇼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IFR 개념인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에오틱 판막이 닫히고 나서 코로나 플로가 들어가니까 판막이 닫히고 나서의 저항이 쭉 떨어지게 되고 플로가 쭉 코로나에 증가되는 요 시점에서의 이제 프레셔 레이쇼를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IFR 개념이고, 이 IFR 개념을 디파인 플러어나 스웨이드 허트에서 보게 되면 1년 모탈리티가 넌 임페리하다 FFR에 비해, 그리고 2년 팔롭도 마찬가지로 넌 임페리하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IFR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환자의 심텀이 없다는 것이죠. 심텀이 없고 프로처스 타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 개수가 좀 줄어들고 케이비지 가는 리퍼되는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FFR하고 IFR은 동등하다, 비교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FFR과 동등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18년도 ESC 가이드라인은 클래스 1A, 그리고 2021년도 AH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FFR과 동등하게 클래스 1A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우리가 이제 넌 하이퍼레믹 프레셔 레이쇼에 대해서는 2017년도 스웨디 허트랑 디파인 플레이어가 나오고 나서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이 넌 하이퍼레믹 프레셔 레이쇼는 대부분 IFR을 타겟을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IFR이 FFR과 동등한 가이드라인을 받으니까 난 얘랑 비슷하기만 하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이퍼레믹을 유발하지 않는 IFR을 타겟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알고리즘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게 되면 IFR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컷오프 밸류는 0.899, 이 프레셔가 증가하고 저항의 최저값인 요 다이아솔릭 요 구간에서 이 다이크로닉 노치, 그러니까 에어틱 판막이 닫히고 나서 프레셔가 약간 저항이 있으니까 한 25%를 제끼고 뒤에서 플로우가 좀 떨어지니까 5ms를 좀 제한 요 구간에서 PAPD의 민 평균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FFR과 비교하는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레스팅 PDPA죠. 그래서 이건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치 않고 FFR 와이어가 리전을 패스하고 나면 하이퍼레믹 유발하기 전에 이제 레이쇼를 나타내는 거죠. 똑같이 홀 사이클로 전체를 해서 한 3비트 정도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평균 값을 구하는 겁니다. 컷오프 밸류가 0.99, 91이고 가장 FFR로 바로 해버리면 되니까 FFR하고 가장 스트롱한 매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한 95% 정도 좀 일치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이솔릭 프레셔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FR은 이 다이크로닉 노치가 생기고 나서 25% 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센스랑 어치센 이런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요 이제 IFR 개념이 요 구간인데, 나는 그냥 다이솔릭 다 재겠다. 여기에 평균을 가지고 하겠다. 어떤 알고리즘은 25%를 제하고
75%인가 요 가운데 한 50% 구간만 하겠다. 어떤 애는 다이아솔 전체에서 반, 딱 센터에서 요 지점에서만 하겠다. 모든 알고리즘이 IFR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약 어큐러시가 한 98%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보트에서 RFR이죠. 레싱 홀 사이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 점마다의 점을 구해요. 이 FFR 수치를 딱 적고 그리고 나서 얘를 선형으로 연결하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나오는데 이걸 필터링해서 요 필터링의 한 이 그래프에서 최저점을 구하는 거예요.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다이아솔릭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홀 사이클에서 최저점을 하고 이 RFR도 마찬가지로 IFR과 동등하다. 98% 정도 정확도가 있더라. 보고되었고 다음은 다이아솔릭 하이퍼레임의 프리 레이쇼 DFR이죠. 이게 이제 그 보스턴에서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 다이크론 노치 상관없이 이 PA의 민 프레셔가 닿는 점, 이 닿는 점부터 다이아솔릭 최저점까지 여기 구간에 민 프레셔를 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IFR과 비교했더니 약 정확도가 98% 정도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레싱 인덱스, 넌 하이퍼링 프레셔 레이쇼의 기본적 컨셉이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IFR은 다이아솔릭 노치가 닫히고 25%를 제하고 뒤에서 5ms를 제한 요 구간을 재고 DFR은 아니 나는 그냥 다 잴게 그러면서 요 구간을 다 재고 DFR은 미인 프레셔랑 이 PA가 만나는 전부터 이 가장 최저점까지 여기에 민 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시스앤 DPR은 픽 투 픽에서 센터로 하겠다. 하지만 요건 다 이제 다이아솔릭 때 프레셔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까지가 제가 그 MIS 코리아 때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얘가 이제 IFR이고 DPR 뭐 RFR들이 열심히 얘를 타겟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제 탑이 무너지는 좀 과대평가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을에 나온 ESG 가이드라인이고 ESG에서 나온 발표인데 그 앞에서 IFR이 FFR을 비교했던 스웨디어트랑 디파인 플레이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웨디어트의 IFR 그룹 FFR, 디파인 플레이어 IFR, FFR 그룹 IFR끼리 묶고 FFR끼리 묶어서 5년 팔로우 결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MI랑 리바스큘라제이션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사망률, 올커즈 모탈리티에서 보면 IFR이 월등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파인 플레이어 군을 보게 되면 FFR 그룹 64명이 사망했는데 IFR은 93명, 한 50% 정도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커즈 모탈리티 얘네들 다 모아도 메이스가 IFR 그룹이 높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커미티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IFR 그룹이 클래스 1에 의해서 좀 혹자들은 이제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찬스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자면 DFR, RFR, 뭐 DPR 이런 것들은 뭐 IFR과 거의 동등하고 왜냐하면 그 다이아솔릭 구간에서 재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IFR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MIS 코리아의 이런 주된 서머리였는데 지금 가을에 이제 그 ESG에서 5년 스웨디어트랑 디파인 플레이어 5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MI나 뭐 리바스큘라제는 차이가 없지만 메이스나 사망률에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게 되면 이 FFR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베슬 디지즈, 트루 바이퍼케이션, 뭐 레프트 메인, 오살 리전 이런 것들이 다 밸리데이션 됐는데 돼 있는데 이제 IFR은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니 이제 현재 데이터로 보게 되면 마이오카드믹 큰 프록시멀 리전 같은 경우는 FFR 가이드로 표시하는 게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잠깐 한 세션당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박경희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올코스 모탈리티만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걸 또 서브 애널리시스한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나요? 지금 그게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라는 게 사망률인데 전체 어떤
모든 사망률이죠. 이게 심장만 가지고 한 사망률이면 더 차이가 좋은 거일 텐데 이게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망해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다른 것 뭐 자살해도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MR이나 이런 건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올코즈 모탈리티만 차이가 난 걸 봐서는 안에 팩터들이 또 다양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어차피 스터디 인후라는 게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만 다시 또 이렇게 서버널스 하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디파인 플레이랑 스웨디어트가 이 환자군은 뭐 당뇨면 뭐 이게 거의 동일했거든요. 리저니스. 근데 사망률은 그러니까 올코즈 모탈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파워가 약할 수 있고 카디악 모탈리티면 더 이제 확 차이가 나서 이건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데 올코즈 모탈리티라고 해서 조금 좀 파워가 약할 수 있지만 메이스 이걸 다 합친 거에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 프로토콜상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비슷하면 사망률의 차이가 카디악 테스가 아마 이쪽 어떤 군에서 조금 더 높게 잡히겠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망률이 갑자기 어떤 그룹에서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카디악 디지즈가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서브 애널리시스를 해도 그쪽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만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스웨드아트하고 디파인 플레이어 중에 마이크 나와요. 5년 팔로우업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더니 이제 메이스가 높아진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IFR의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FFR이랑 넌인피리어하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이제 두 중에 하나의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IFR 데이터가 처음에 컨셉 자체가 FFR 0.80이라고 하는 수치를 서로게이팅하는 걸로 시작을 한 게 처음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처음부터 FFR처럼 너인베이시브 스트레스 테스트들이랑 비교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값을 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IFR 이제 넌 하이퍼레미 프레셔 레이쇼가 결국에는 이제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임세용 선생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이게 좋아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아니면 FFR에 완전히 눌리게 될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같은 병원에 있는데 IFR 안 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QFR을 하다 보면 그 QFR을 하면 얘가 LED인지 넌 LED인지를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LED를 클릭하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오카드이 많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CFR이 좀 높은 테리토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그냥 RLED든 RC든 조그만 OEM이든 간에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의 좀 개발자들이 예를 들면 LED 프록시말 리전이다. 뭐 이렇게 도미넌트한 LED다. 도미넌트한 RC다. 이런 거 클릭해 주는 게 좀 있으면 이 QFR처럼 이게 빅데이터 갖고 하는 거면 약간 좀 더 매치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CFR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IFR도 LED에 리전이 있으면 이게 마이오카드면 굉장히 많은 테리토리인데 IFR 하면 네거티브인데 FF 하이프레임을 하면 0.6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CFR이 떨어지는 환자들, 그러니까 뭐 아밀로이시스라든지 그 LED 그 마이크로베스큘라가 제대로 펑션 못하는 애들을 FFR 하면 네거티브가 나오는데 얘는 그 포지티브니까 인터벤션 해버리는 그런 거 차이가 있다고 예,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발표당 한 4분 정도 되는데 선생님 좀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마이오카디아 이스키미아를 평가하는 거는 두 행위가 지금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스웨디어트나 이것도 다 넌인피리어를 증명했었고, 근데 하나는 FFR은 하이퍼레미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둘 다 파지티브와 둘 다 네거티브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뭐 하면 되니까. FFR 파지티브 나왔어? 그러면 스텐트 하면 되는 거에 뭐 의견이 없습니다. 디스코던스가 생겼을 때. 근데 문제는 보험 때문에도 그렇고 FFR이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넌 하이퍼레믹 프레시오는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 FFR 네거티브니까 옵티멀한 메디칼 가면 되는데 넌 하이퍼레미가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게 이제 IFR의 가장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FFR은 마이오카디움의 CFR이라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상태를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스큘러 디지가 있는지, 심근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에피카디아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건 에피카디아 프록시마 엘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관의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FFR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의 엔진까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이퍼레믹을 유발하면서. 근데 지금 IFR은 이 기름통에서 엔진까지 가는 그 통로에만 좁아진 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뭐 인터벤션 해야겠어 거기만 넓힌다고 엔진 실린더에 이렇게 뿜어지는데 그런 평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하게 치료할 수 있고 또 IFR은 내가 이제 들어와서 진정한 이게 레이싱 상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이딩을 걸고 아프고 페인이 있고 한데 이 환자는 어느 정도의 하이퍼레믹이 유지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레이싱 상태의 IFR 밸류가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